11월 22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주중간에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던 이제 재건 예산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는데,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켜 버렸어요. 공화당이 전원 반대표를 행사해도 그냥 찬성이 220표로 나오면서 통과가 돼버렸는데, 상원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이죠. 50대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렉트적인 통과보다는 상원에서 좀 필리버스터라든가 이 법안이 자정을 넘기면은 또 다음 날에 진행해야 되니까 그 자정을 넘길 수 있게 계속 연설을 하면서 시간을 끈다던가 이런 방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합의가 되면서 통과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좀 급합니다.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38%대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의 이런 정책, 대선 정책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대선 정책 통과시키면은 결국 예산안이지 않느냐. 이거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고, 정부 지출 늘리면 결국 세금을 많이 걷거나 기업들에게 세율을 많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뭐 증시라든가 아니면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좀 천천히 하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겠지만 정치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또 이제 부채 한도 상향이라는 중요한 또 이슈가 있죠. 논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또 이런 인프라 예산안에 이어서 재건 예산안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국 증시가 예전처럼 갑자기 뭐 셧다운을 한다든가 정부가 이런 식의 좀 악재가 12월 달에 한번 출하할 수 있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원이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공화당 쪽에서는 넘겨지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예전 뭐 10월 달처럼 한번 뭐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니면 뭐 디폴트 이슈가 나올 수 있다면서 좀 증시 흔들릴 수 있을 건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예산안에는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과 브레이너드 이사의 재임이라는 추가적인 재료까지 걸려 있습니다. 아직 뭐 나오지 않았는데 누가 될 것인가도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이슈가 미국에 이어서 이제 영국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적 보이콧이 선수단은 이제 내보내는데 이제 뭐 대통령이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국무총리가 간다거나 이런 식의 말 그대로 가가지고 올림픽 할 동안 뭐 이야기도 하고, 우리 뭐 정치적인 거라든가 외교적인 거 논의를 계속 하겠죠. 그런 게 하기 위해서 만든 올림픽인데 안 가겠다. 정치권 완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그냥 선수단만 가서 스포츠적인 것만 논의를 뭐 한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게 타이밍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외교적 보이콧 할 수 있죠. 그리고 핑계도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되는데, 미국과 중국의 처음 정상회담이 이뤄진 직후에 발언이 바로 나오면서 외교적 보이콧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뭐 정치적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금융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 좋지 않은 내용이고, 글로벌 증시에도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보이콧 논의는 결코 뭐 좋은 이슈가 아니다 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 NFT 관련 굉장히 뜨거운데, 자,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이 NFT 게임 법적으로 사실은 법적으로 불가가 됐다고 꾸준하게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NFT라는 내용이 이번 연도 2분기부터 나왔습니다. 이 미술 작품들이 이 NFT를 통해서 고가로 거래가 되면서 NFT가 막 이야기가 나왔는데, NFT는 우리나라에서 게임으로 사행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것들이 사실은 논제가 벌써 나왔어요, 그때. 근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사업이다, 뭐 이렇게 새로운 뭐 너희가 규제를 통해서 또 미래 먹거리 막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풀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논의가 나왔고, 여기에 셧다운제 폐지라는 이 정말 10년 묵은 법안이 폐지가 막 논의가 되고 거의 확정적이 되면서, 야, 이거 게임 관련 산업 좀 규제가 풀릴 수 있겠는데 기대감이 막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결국 게임 이 법을 바꾸자는 이상은 NFT는 게임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기억하시죠? 이 바다 이야기처럼 그냥 빠친코라 생각하시면 돼요. 구슬을 상품권으로 바꿔준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뭐 이제 개인 그 안에 시장을 따로 만들어서 이런 뭐 게임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이 현금 제한을 NFT로 전환을 해서 소유권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라는 건데, 이게 사행성이 등한하기 때문에 그냥 법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뭐 강력하게 반발한 게 아니고 그냥 이
막는 게 아니라 이거 법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위원장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뭐 터질 거 터지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제 주도주들이 많이 시장을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테마주들의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 업종들은 조금 단기적인 악재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주간 증시 일정 이제 금요일날 마감 시장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정말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번 주 그 증시 이 상하락 종목과 증시 흐름인데, 간단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월요일부터입니다. 자, 지금 월요일날 이 게임 업종들 셧다운제가 폐지가 되고 중국에 대한 판호 기대감, 게임 이제 등록 기대감이 커지면서 급등을 했어요, 시장이.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이게 조정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나옵니다. 상하락 종목을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 테마가 한번 터졌을 때는 상승 종목이 우르르 몰려가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화, 수, 목은 이슈가 없었죠. 화, 수, 목. 하락 종목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두 배를 저희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자율주행 테마가 터지면서 증시에 또 이 활성화 되었죠. 그냥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재료가 없는 겁니다. 재료가 없는 거예요. 월요일날 게임 관련 테마주가 이슈가 나오고, 화수목은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나오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애플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나오니까 이렇게 시장이 반응한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유동성이 없는 것도 막 물론 많이 줄었죠. 1월달에 비해서는 반토막이 됐지만은 돈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시장 자체가 돈이 없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나가건 NFT로 자금이 나가건 결국에는 순환매가 돌아요. 비트코인 언제 뭐 비트코인이 아무리 강세장이긴 하지만은 뭐 계속 오를 수만 없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조정도 나올 건데, 그런 조정 시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은 지금 꾸준하게 예탁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이 꾸준하게 지금 67조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 근데 이번 주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재료가 없어요, 시장에. 재료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지금 정권이 이제 4년차, 내년이면 정권이 물러나죠. 5월달에 물러나고 2월달에 대선 있는 걸 제외하고는 뭐 정치를 내세운다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탄력을 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미국으로 날아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제약바이오라든가 바이오지 통신기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밑에 말씀드릴 거지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없어서 못 올라가고 있다. 재료들만 있으면 언제든 탄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마주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 증시 간단하게 잡아드렸고, 가장 상승이 많이 나왔던 테마들 뭐 역시나 메타버스 관련된 업종들이 지금 로블록스, 뭐 나이키, 페이스북, 메타죠. 뭐 엔비디아 이런 메타버스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증시 따라가는 거고, 그 따라가는 종목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영상 시각이라든가 이런 종목에서 이제 기술 업종들로 많이 바뀌었죠. 글라스라든가 AR, 실질적으로 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제조업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렌텍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주간 동안. 이렌텍이라든가 이제 그 AR 글라스를 만드는 이렌텍이라든가 뭐 맥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 기술적으로 좀 많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메타버스는 꾸준히 강세가 나오고 있고, 한 주에 금요일날 뉴스가 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상승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도.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 버라이즌을 만나면서, 대표를 만나면서 5G 관련 테마주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5G 통신기기 만약에 한 2, 3주 전에 출시했으면 누가 이걸 사라고 했겠지만은 단순한 재료 하나만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사실 5G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G, 3G가 없어지고 LTE 롱텀 레벨을 하겠지만은 LTE도 결국에는 5G로 전환이 되겠죠. 장기적인 재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재료들이 결국에는 한 번씩 빛을 발하면서, 테마를 통한 뉴스를 통한 빛을 발하면서 한 번씩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NFT 관련 테마주도 좀 조정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종목으로 좀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결국에는 이런 SNS라든가 네트워크 쪽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들이 메타버스라든가 NFT 테마주를 엮이면서 크게 상승폭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들도 엄청나게 강세가 나오고 있죠. 뭐 덕산, 데코피아, KC 등등주 보세요. 40%가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4, 50%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에는 테마주도 순환매는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왜 종목들이 상승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코스피 주간 상승 종목 탑 10인데 뭐 이제 이것도 금요일날 많이 올라간 종목이죠. 뭐 한국전자홀딩스, KC 50%대 상승률이 한 주에 만에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 삼부토건은 좀 이제 드릴 말씀이 이게 정치 루머라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LIG 렉스원 청궁 수출 기대감이 많이 올랐고, 자 한국 주강 진짜 세네요. 이제 탄소 배출량이 차광석보다 좋은 철 스크랩에 대한 가격이 상승, 그리고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 굉장히 그냥 매일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폐배터리 관련 테마주들 각자 테마로 올라왔고, 코스닥은 메타버스가 주도를 완전히 해버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 종목 중에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메타버스로 차지하고 있죠. 5개 이상의 메타버스가 나왔다. 근데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관련해서는 못을 박았기 때문에 좀 변화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블록스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거기에 뭔가를 좀 입힐 수 있겠거나 아니면 로블록스 NFT를 적용하는 방법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법안이 좀 바뀌어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카지노라든가 이런 게 합법적인 주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주들마다 법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먼저 좀 시행이 된다면은 국내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주간 증시 일정인데 지금 큰 이슈가 뭐 이번 주에도 많이는 없는데, 사실 목요일날 좀 봐야 될 게 수요일이죠. 아마도 목요일이죠. 죄송합니다.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거의 뭐 99.9%다. 이제 99.9%가 되면서 1%대의 금리가 이제 다가옵니다. 1%대 금리가 다가오면서 외국인들의 최근 환율 동향이 굉장히 좋지 않죠. 달러가 너무 강세이기 때문에 이런 달러 강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 악재죠.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자신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은 이제 연준 이사가 누가 될 것인가, 이 정도가 이제 이번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증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뭐 신흥산 종목도 한 3개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이거 영상같이 이미지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떤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증시는 탄력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재료가 없는 시장이다. 재료가 없기 때문에 재료가 나올 때는 증시가 환호하고, 재료가 없으면은 개별주만 가는, 그 환호한 증시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탄력이 너무나도 지금 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진짜 중요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부터 화요일까지 증시의 변동성이 어떤 재료들을 따라가지고 갔는지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이제 환율이 보시는 것처럼 1180원대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결국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기관을, 시장을 주도하는 건 누구냐? 결국 기관, 연기금, 기타 법인, 금융투자들이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매수한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기관들이 사모으는 종목 위주로 지금 가져가야 된다. 기관이 증시를 주도하는 주도 매수 주체다. 이걸 꼭 체크하신 다음에, 내가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기관이 산다. 뭔가 있는 겁니다. 기관을 따라가는 매매는 지금은 진행해야 된다. 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체크하신다면은 다음 주 증시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내년에 재료가 대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책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재들이 각자 대선 후보자들이 해소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오늘 전부 다 이제 뭐 선대위를 다 정리를 했죠. 지금 정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말 대선 정책주라든가 토론이 시작된다면은 이제 대선 테마주 위주로 모아가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포지션이니까 그런 것도 잘 체크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증시가 뉴스에 1위 1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제가 뭐 장난으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시장이 돼버렸다, 국내 증시가. 근데 따라가야죠, 시장이. 그런데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수급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수급을 따라가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우리 개인 투자들의 좀 사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남은 주말이 며칠 안 되는데 지금 미세먼지 너무 심하죠. 미세먼지 너무 심하니까 주간 증시 일정 들으시면서 내일 증시 잘 같이 한번 대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큰 이슈 없으면 저는 내일 장재현 시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